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내 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감정의 이해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로 힘들 때가 있다. 이런 내 감정에 휘둘려 일상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 내 삶이 괴로운 이유이다. 그럼 난 왜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일까? 그렇다면 다시 천자인 나를 되돌아보자. 지금의 감정이 어디서 온 것인지 말이다. 천자는 좋은 감정을 누리는 게 천자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뭔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나는 이미 좋은 감정만을 따라 사는 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생각을 알아차린 이유로 화가 나고 두렵고 불편한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한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은 결국 내가 천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내 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내 감정의 진실을 밝힌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나는 좋은 엄마이자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화가 나고 속상할 때도 많다. 회사에서도 그렇다. 일을 잘하고 싶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싶어 열심히 다하지만 즐겁고 보람될 때보다 힘들고 억울할 때가 많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아차, 나는 이미 좋은 엄마이고 이미 좋은 아내다. 나는 이미 좋은 직원이고 좋은 상사다 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이런 사실과 다르게 내 행위를 통해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상사가 되려고 했던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한 불편한 감정들이 나의 존재에 대한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사실, 불안, 두려움, 슬픔, 화와 같은 불편한 감정은 내 안의 사랑을 확인하게 한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가 밥 투정하고 잘 먹지 않으면 미운 마음에 속이 상하고 때로는 화도 난다. 미운 마음은 내 사랑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내 아이가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엄마의 사랑이 미움으로 드러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사나 부하 직원 또는 동료에게 미운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함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이는 상사나 부하 직원 그리고 동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미움의 감정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증오도 없다. 이것이 감정이 가진 본성이며 삶의 본질이다. 정 때려다 내 몸 상한다. 감정은 내 몸에서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질 수 있다면 내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감정을 떠나 살 수 없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만 생각하더라도 기분에 따라 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아, 잘 잤다. 기분이 상쾌하네. 또는 일어나기 싫다. 더 자고 싶은데 짜증이 난다. 등의 감정을 통해 기분을 알아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감정은 한순간도 우리 몸에서 떨어질 수 없다. 만약 감정이 없다면 사는 게 아니다. 감정은 하루 종일 나와 함께한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을 자는 동안에도 감정과 함께한다. 다만 우리가 매 순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사람들과 대화 도중에 귀에 거슬리는 상대의 말에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괜찮은 척 미소를 지었지만 내 몸은 이미 화가 났다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화난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은 불안한 마음에 자연스럽지 못한 표정과 두근거리는 심장, 식은 땀은 불편함을 온몸으로 드러냈다. 심지어 떨리는 눈동자는 상대의 눈을 피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감정이 한순간도 내 몸에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면서 정 떨어진다는 말을 쉽게 하곤 한다. 인생에서 누군가가 미워지거나 관계가 힘들어질 때 종종 하게 된다. 감정의 원인을 찾기보다 힘든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하는 게 더 익숙한 우리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다. 이 말만 보아도 우리는 감정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온몸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흔히 사용하는 정 떨어진다는 표현은 결국 정을 떼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다. 이에 대해 스피노자는 감정을 신체적 언어라고 표현했다. 감정은 감출 수 없으며 어떻게든 내 몸을 통해 드러난다. 감출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감정을 참으며 산다는 건 참으로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살아야 나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솔직함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감정은 소통의 언어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내 몸인 나와 소통하는 것으로 이것이 군자의 삶이다. 공자는 군자와 소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군자는 자기 감정 따라 살고 소인은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산다고 했다. 여기서 감정 따라 산다는 것은 감정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의 원인을 살피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정 따라 산다는 것은 화가 났으니까 아무한테나 막 화를 내고 기쁘다고 기분대로 흥청망청 즐기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살피고 자신의 화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그 화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라는 것이다. 기쁨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지 기분 나는 대로 내 몸 상하도록 먹고 마시고 취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은 상대의 말에서 무시하는 감정을 느꼈고 그 원인을 통해 나는 존중받고 싶다는 감정을 알아차린 것이다. 내가 기쁜 것 또한 어떤 결과 또는 반응에 대해 보람의 감정을 느꼈고 이를 통해 나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자신감과 만족감과 같은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런 알아차림은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게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감정 중에 하나는 스스로 상대가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으로 무시감이 있다. 무시감은 상대가 나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 스스로 가지고 있던 부족함에 대해 느낀 감정으로 자아 존중감이 낮을 때 나타난다. 아무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면 무시감도 자신 안에서 발현된 것임을 알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감정대로 사는 삶이 소인의 삶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감정 조절이나 감정 통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감정 노동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듯하다. 감정은 조절하거나 억제할 수 없는데 조절하고 억제하려니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노동이 되어버린 현실이다. 왜냐하면 감정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조절한다고 조절되는 것이 아니고 억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감정은 신체적 언어다. 감정이 내 몸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이 군자의 삶이다. 군자와 소인이 따로 있지 않다. 내가 군자인 줄 알면 군자로 살고 군자인 줄 모르면 소인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군자일까 소인일까?